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파트 22번 제조원가의 흐름에 대한 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아주 회계가 처음이신 분들은 파트 22, 23은 여기선 일단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파트 22번하고 23번은 원가회계를 좀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흐름상 재고자산이다 보니까 제가 상품하고 원재료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시죠. 1번. 원재료 500만 원을 제품의 제조를 위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원재료 없어지겠죠. 자, 대변에 원재료 500만 원만큼 사용했으니까 원재료가 500만 원 없어집니다. 자, 원재료가 500만 원 없어지겠고 이 중에 400만 원은 직접 재료비, 나머지는 간접 재료비래요. 그러면 원가의 흐름에서 재료비나 노무비, 제조간접비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제공품 금액을 증가시킵니다. 자,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라는 게 있어요. 제조간접비. 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합쳐서 단기총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기총 제조원가만큼 기업의 제공품을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직접 재료비는요, 그냥 제공품 금액을 직접 늘려줄 거고요. 그런데 간접 재료비 있죠. 자, 간접 재료비는요, 이거는 제조간접비를 거쳐서, 제조간접비로 한 단계 거쳐서 제공품이 증가할 겁니다. 제조간접비로 봐요. 그럼 이 제조간접비가 나중에 제조간접비들 다 합쳐서 한 단계 지난 다음에 제공품으로 늘어나게 돼요. 일단 여기에서는 제공품, 직접 재료비에 대한 거 4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간접 재료비에 대한 거는 제조간접비로 처리하세요. 제조간접비 100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임금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생산직 종업원의 임금,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는 잡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차변의 임금 500만 원이고요. 500만 원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간접 노무비는 잡급으로 하세요. 다시 아르바이트는 잡급으로 하세요. 급여할 때 급자입니다. 금 아니에요. 잡급 100만 원. 그러면 현금 6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이 이어지는 문제예요. 자, 3번. 3번은 임금이 600만 원이 있는데 직접 노무비로 500만 원, 간접 노무비로 100만 원이래요. 이것도 재료비하고 똑같습니다. 직접은 제공품 금액을 직접 늘려주시고 간접은 제조간접비로 처리할게요. 차변의 제공품 500만 원, 직접 노무비는 제공품 500만 원, 그 다음에 간접 노무비는 제조간접비 100만 원. 그래서 이걸 합쳐서 600만 원의 임금을 대체를 해줍니다.
자, 4번 보도록 하시죠. 4번. 제조원가 중에 전력비 150만 원, 감가상각비 50만 원, 그 다음에 임차료 200만 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비용 항목 차변이죠. 얘를 제조간접비로 대체하니까 제조간접비가 생기면서 우리 아까 전에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차변에 이렇게 적었죠. 제조간접비로. 그러면서 이제 전력비, 감가상각비, 임차료를 이제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자, 대변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전력비 150만 원 넘겨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50만 원 넘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자, 제조간접비 600만 원. 제조간접비 얼마지? 임차료죠. 임차료 200만 원. 그러면 합계가 제조간접비 400만 원 나오죠. 차변의 제조간접비. 자, 차변의 제조간접비 400만 원. 자, 이렇게 처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시죠. 5번. 단기에 발생한 직접 재료비는 400만 원이고 직접 노무비는 500만 원, 제조간접비는 600만 원이다. 다 더하면 1,500만 원이죠. 자, 차변에 이거를 제공품. 자, 제공품 1,500만 원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체를 해주기를 직접 재료비 400만 원. 자,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500만 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자, 제조간접비 600만 원. 자, 이거 세 개 다 합치면 1,5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원가들을 제공품에 대체해주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600만 원이다. 자, 그럼 이제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대체를 해달래요.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대체. 그러면 제공품이 없어지고 그만큼 제품이 늘어나야 되죠. 자, 제품 1,600만 원. 자, 대변의 제공품 1,600만 원. 자, 이렇게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자, 단기에 작업 중인 제공품이 있는데, 이게 불량품이 나온 거예요. 폐기 처분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재고자산 없어지는 거,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할 수가 있겠죠.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0만 원. 자, 대변에 제품이 없어지죠. 자, 이렇게 없어지는 거 제품 100만 원. 자,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자, 이렇게 불량품 같은 걸 불량품을 공손품이라고 부르는데 공손이 발생했을 때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자, 파트 2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파트 23번. 자, 제조원가의 흐름 두 번째. 자, 제조원가의 흐름 두 번째. 자, 먼저 1번 제조간접비를 자, 예정 배부한
결과 50만 원을 과소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액 비정상적인 차이로 간주한다.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영업의 손익법으로 처리하시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자, 이거 원가회계를 좀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이거 보고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50만 원. 자, 이거를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했다고 처음에 나오는데, 자,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했다. 자, 말 그대로 제조간접비를 예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간접비를 예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예상을 하면서 많이 예상할 수도 있고 조금 예상할 수도 있죠. 자, 이 제조간접비는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자, 매출원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 군데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이걸 갖다가 이제 예정 배부를 했는데, 자, 만약에 과대 배부를 했다. 자, 과대 배부를 하면은 얘네들 금액을 이제 줄여줘야 되겠죠. 너무 많이 배부를 했으니까 원래대로 하려면, 과다하게 많이 배부했으면은 원래대로 맞춰주려면 줄여줘야 되는 거고, 과소 배부를 했다. 내가 조금 예상을 했어요. 그럼 여기 금액들을 늘려주는 식으로, 자,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일단 과소 배부했죠. 자, 과소 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금액을 얼마 잘못했어요? 50만 원을 잘못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라고 했죠.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영업의 비용 이렇게 쓰기 그러니까 뭐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나 그냥 영업의 비용 쓰면 좋은데, 이게 여러분들이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영업의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유사한 거, 뭐 재고자산 감모손실, 대변에 제조간접비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저는요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제조간접비를 차변에 써야 되는 건지 대변에 써야 되는 건지 헷갈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파트 22번에서 5번 문제 있었죠. 파트 22번의 5번 문제 보면 당기에 발생한 원가를 제공품에 대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산이 차변에 나오고 대변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나오죠. 지금 제조간접비 배부할 때 대변에 제조간접비 쓰죠. 그럼 여기에서는 50만 원을 더 배부해야 되니까 제조간접비를 대변에 쓴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비용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적어요.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과대 배부했어요. 그럼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어떻게 줄여주나 보니까, 자, 이걸 어떻게 줄여주나 보니까 이거를 매출원가에서 조정을 하고, 자, 이거 뭐 1번은 비정상적인 차이여서 재고자산 감모손실 했지만 2번은 정상적인 차이는 매출원가로 하래요. 차변에 매출원가. 다시. 자, 이번에는 자, 어떻게 해요? 50만 원을 과대 배부했으니까 매출원가를 줄여줘야 되죠. 제품에 대한 거니까 제품 매출원가로 써볼게요. 제품 매출원가를 $50만 원 대변에 써보시고요. 제품 매출원가를 대변에 50만 원 써보시고, 자, 차변에는 제조간접비로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제조간접비 다시 이제 확인. 자, 과소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과소배부했을 때는, 과소배부는 그럼 제조간접비가 대변에 나오고, 자, 과대배부했을 때는 제조간접비가 차변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별 표시하고 표가 나와 있어요. 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문제인데요. 자, 표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자,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넘어갈게요. 제조간접비. 자, 제조간접비가 200만원. 제품에 대한 게 300만원. 매출원가에 대한 게 500만원. 그래서 합계가 1000만원. 자, 이렇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합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 다 더한 합계가 350만원, 550만원, 1100만원, 2000만원.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만원을 과소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아까 전에 과소배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과소배부할 때 제조간접비 대변에 쓴다고 했죠. 자, 3번. 자, 제조간접비 대변 100만원. 자, 대변의 제조간접비가 100만원이고,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자, 이거를 배분을 해주는데, 배부하는 게, 자, 어떻게 배부하냐면, 자, 3번 문제는, 3번하고 4번을 비교해 보니까, 3번은 총원가 비례배분법, 4번은 원가요소 비례배분법, 이렇게 비교했죠. 자, 3번 문제는 총원가, 요 합계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 100만원을 배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배부 차이가 나는 거는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가 아니라 제조간접비 때문에 배부 차이가 나는 거죠. 원가요소 비례배분법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제조간접비를 기준으로 원가 배분을 하겠다. 이게 원가요소 비례배분법이에요. 자, 그러면 제공품. 자, 2천만 분의 350만원, 2천만 분의 550만원, 2천만 분의 1100만원, 이렇게 이제 나눠볼게요. 그럼 2천만 분의 350만원을 곱해보니까 제공품에는 17만 5천원이 배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제품에는 제가 계산을 미리 해봤는데 27만 5천원이 배분이 돼요. 그리고 매출원가는 그러면 55%니까 매출원가 55만 원이 이렇게 원가가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자, 제조간접비 100만원. 자, 제공품 얼마예요? 자, 이거 원가 요소 1000만 분의 200만, 1000만 분의 300만, 1000만 분의 500만 이렇게 되죠. 자, 차변에 그런데 잠깐만,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과대배부했을 땐 제조간접비 대변에 쓰라고 했어요. 차변에 써야 되죠. 자, 제조간접비 100만원. 자, 과대배부를 했다는 거는 너무 많이 원가를 예상했으니까 기말제공품, 기말제품 매출원가를 줄여줘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예상했으니까. 줄여줘야 되니까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가 대변에 나오고 제조간접비는 그 반대편에 나오는 걸로 하시면 돼요. 제공품 20만원. 그 다음에 제품
자, 원가 요소니까 이 제조간접비 기준으로 100만 원을 샤샤샥 나눠주는 거죠. 자, 제품 30만 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 50만 원. 이렇게 원가를 배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자, 여기까지 이제 제조원가의 흐름들, 자,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좀 나온 김에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원가 배분에 대해서 좀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면은 안 들어도 되는데, 이게 나눠주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아빠가 아들하고 딸한테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아빠가 아들하고 딸한테 30만 원을 줘요. 30만 원을 주고, 자, 이거 아들이 일을 가지고 딸이 일을 갖도록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한다고 할게요. 얼마씩 나눠주면 돼요? 2대1의 비율로 나눠 가져. 아들 20만 원, 딸 10만 원. 쉽죠?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거나 실무를 하게 되면 숫자가 아주 지저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암산으로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제 어떻게 나눠주냐면 2 더하기 1은 3이죠. 3분의 2는 아들 가져. 그 다음에 3분의 1은 딸 가져.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원가를 나눠주실 수가 있겠어요. 이게 원가 배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자 파트 23번에서 파트 23번 그러면은 예를 들어 원가 총액 기준이다. 총액이 2천만 원이죠. 2천만 분의 350, 2천만 분의 550, 2천만 분의 1100만 이게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계산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파트